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주간 상승률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쯤 조금 눈에 띌 만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상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1위는 다날입니다. 핀테크 결제 업체죠. 근데 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았죠. 싸이월드, 페이코인, 메타버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강력한 수급으로 현재는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라인들이 차익 거래가 조금씩 나오는 한 주였죠. 후반에. 덱스터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윗골이 닿는 움직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날 위아래 움직임에 롤링이 조금 나왔습니다. 순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한 번에 지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쭉 끌어갔던 애가 롤링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순환이 나오고 그 밑단에서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애가 올라오고 뒷단에서 또 맨 밑에 막내들이 움직이고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여러가지 신규 상장 라인의 몇 개가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눈에 띌 만한 애들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이번 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아주 작은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런 후공정에 들어가는 소켓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소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잡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반도체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시장이 메타버스나 여러가지 요인들에 관심이 많을 때 은근히 이렇게 끌어당겨 놨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8인치 강자 DB하이텍이 이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외인기관 쌍끌이에 전고 부근에 주봉상 돌파, 월봉상 돌파, 연봉으로는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현미경 강자 파크 시스템, 원래 외인 수급에 최근에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배열 상태를 꽈배게 틀고 있죠. 전고 자리 여기. 하나 머티리얼즈 역사적 신고가 지속. 인텍플러스 장비단 해외단으로 장비 사업자의 확산, 다시 꽈배게 틀었다가 정배열 초입. 전고와 전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나 장비단에서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은근히 차트를 만들어 가서 정배열 초입 국면에 있는 쪽이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애들, 돌파한 애들 은근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메모리 쪽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인들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뒷단에 있는 장비와 소재, 외국인들이 원래 많이 갖고 있던 주식, 기관들이 최근에 사는 주식,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주식, 반도체 후공정이나 소재나 장비단들, 이런 애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이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지금의 엊그저께 움직인 자율주행, 그 전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는 메타버스, 어저께 움직였던 5G, 이런 게 다 첨단 산업들, 미래 산업들이잖아요. 미래 산업들의 베이스는 반도체고, 메타버스 관련주 궁극적으로는 반도체일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마찬가지고, 통신 마찬가지고, 이래서 시장은 여전히 미래 사업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최근에 시장이 찌글거릴 때 계속 힘을 냈던 애들이 메타버스나 2차전지. 근데 최근에 힘이 없던 반도체가 튀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일요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돌려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훈아나텍이 이번 주에 40% 움직였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오큘러스의 부품이 테스트가 들어갔다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작에 큰 놈과 작은 놈 두 개를 타깃해서 보고 있었죠. 큰 놈은 이노텍. 여전히 추세 유지 중이고요. 신고가에 하늘이 열린 상태입니다. 작은 놈은 뉴플렉스. 이렇게 두 가지를 타겟팅해서 보고 있었죠. 메타버스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같이 소강 상태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NFT나 게임 관련해서 무슨 게임 위원장 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것들이지. 그래서 원래 코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인 관련 같은 것들은 런칭을 할 때 해외에서 런칭해서 들여오죠.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NFT와 관련돼서 플레이 투 원 로직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밖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로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돈이 있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세금 정비나 그쪽에 관련된 정부 부처의 기준이 잡히면 그때 가서는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방산의 LIG 넥스원, 그리고 자율주행 잠깐 움직였던 라인들이 있었고, 개별적인 모습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번 주의 특징은 반도체가 은근히 뒤쪽에서 많이 움직여서 따라 올라왔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이런 거죠. 삼성전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이닉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있는 장비단은 쩍쩍쩍 올려 붙였다. 개인들의 시선은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쪽 라인에 밀어 놓고 반도체 라인들은 외인 기관이 쭉 먹어 들어가는 게 이번 주에는 좀 눈에 많이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대장을 LG 이노텍을 팅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현재 이런 반도체 관련 sek터에 팅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덩치 큰 애를 하나 타겟팅을 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DB하이텍 얘를 타겟팅을 딱 하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올라가는지 외인 기관의 돈으로. 그 다음에 1조가 안 되는 몇천억짜리 중에 이런 인텍플러스라는 애는 우리가 LG노텍과 뉴프레스처럼 DB하이텍과 인텍플러스 이렇게 짝지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하는 그 트리거 기준으로 한번 삼고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종목이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거나 추세가 점점 꼬여서 정별 부근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다시 가질 시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메타버스 초반에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개별 종목들의 상승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됐던지 간에 자율주행이 되려면 저궤도 위성이 떠야 되는 것처럼 원활히 되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목은 위성 쪽에 하나 있고 메타버스나 이것들이 더 발전되려면 반도체는 당연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현재 우리 대만의 TSMC,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라인들 보면은 이것들을 잠식해서 덩치를 이렇게 키워간 애들은 만약에 바람이 휙 하고 바뀌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움직임이 지난주 금요일 그 전부터 반도체 소재 장비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미국에 공장 확정하러 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개인이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거를 틱 제외하고 이쪽에서는 플레이어들은 장비 소재단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게 특징이었네요. 자, 그리고 저희 카페에 유튜브 우리 회원분들도 저희 카페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긴 한데요. 활용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카페죠. 여기 보시면 장전, 데일리, 시황, 상승률 탑30, 장마감 체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뭐 상승률 탑30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올리고 SNS 채널에도 같이 공유를 하니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 개별적인 너무 종목군에 이 종목이 무조건 다 올릴 거라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로직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장마감 체크는 똑같이 매일 올려요. 역사적 신고가란 의미는 52주 신고가 내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지금 고가인 애들을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노란색은 오늘 들어온 아이들, 초록색은 연속으로 들어온 아이들, 고점에서 10% 이상 빠지면 일단은 탈락 부분에 넣고요. 근데 탈락은 계속 순환이 돌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안에를 잘 보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업종도 보이고 좋아하는 종목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기 보면은 2차전지, PNT, 동박 장비, 일진머티리얼즈, 동박, 그렇죠? LG이노텍, 메타버스 하드웨어, 뭐 스마트폰, 인쇄회로 기판, LNF 첨보, 2차전지, 게임, 최근에 뭐 골프존, 그쵸? 이 안에 단할 여러 가지 보면 시장의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착각을 하시는 게, 가는 놈이 더 간다를 많이 체득을 못 하시는데요. 가는 놈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꺾이는데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그대로 있고요. 올라붙이면서 원래 갔던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 이런 게 역사적 신고가를 반복하는 패턴이거든요. 성장주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의 후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돈 벌기 위함입니다. 돈 벌기 위함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 라인도 후보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치 숫자 베이스 분들은 모멘텀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베이스를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면 조금 더 플레이가 원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조금 실체 종목들의 위주를, 그러니까 차트도 정배열, 재무도 좋고 외인기관 수급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미래의 성장주에서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을 세게 받는 고퍼의 구간에서는 기대감의 주가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적이 나중에 나와서 실현이 돼버리면 퍼가 낮아지면서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빠지는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돈은 또 다른 기대감이 충만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가는 빠져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론은 시장에 프리미엄이 많이 있는 상태의 애들을 어느 초반에 내가 포착을 해서 잘 끌고 가느냐, 중간에 봤다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좋은 시점에 포지션을 잡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고퍼를 받는 구간에서 기대감이 충만한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점점 실현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률이 느슨해지고 외인기관이 빠져나가고 실적은 잘 나오는 숫자의 함정에 안 빠지려면 그때는 이 종목을 어떻게 분할해서 나오고 또 다른 프리미엄을 세게 받는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잘 끌어가면은 계좌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내 로직을 세웠는데 너무 많죠. 내 로직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를 툭툭 건드리죠. 옆에서 이번에는 이런 모멘텀 투자야, 이런 이슈가 있대, 저게 있대, 저게 있대, 이러면서 툭툭툭 찌르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역량이 되면 툭툭툭 찌르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본인이 아직 로직을 세우는 단계라면 로직을 강화하는 공부만 계속 하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카페에서는 많이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온라인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대표님, 우리 백조분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을 공부하는 쪽도 있고 간접 경험을 체득하는 실전반 과정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과정도 있고, 본인의 환경이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전업주부야, 나는 프리랜서야, 자영업이야, 본인이 할 수 있는 활용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간이 맞는 로직을 짜서 공부를 1개월, 2개월, 3개월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은 나중 가면은 한 3, 4년 차 되면은 지수당 혼자 읽고 업종의 분위기 혼자 읽고 요거는 테마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는 실체가 변화하는 실체주인지 본인이 판단 여하에 따라 포트폴리오도 조금 더 집중 투자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게 발휘가 되려면 고난의 이제 시간을 보내야겠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져서 올라옵니다. 근데 1년차, 2년차, 3년차에 요 구간에 다들 우리 영어 회화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딱 그 시점, 트리거 역할을 딱 하는 시점만 지나면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독학을 짜서 해도 되니까 조금 오래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주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놨고요. 똑같습니다. 11개. 주간에는 메타버스나 NFT 게임 라인이 조정이 나왔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수가 포진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뒤를 은근히 움직인 반도체 소재 장비단들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12월 20일을 지나고 있고요. 2주가 있으면 또 11월도 지나갑니다. 조금 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12월달 1대1 과외도 지금 다시 명단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작년이나 올해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분들, 차트도 아직은 세팅이 안 되신 분들, 본인만의 로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을, 저도 정답이 아니지만 조금 더 했던 사람으로서 카피한다는 개념으로, 방향성을 조금 빨리 만든다는 개념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과외가 됐던, 이론 과정이 공부가 되어 계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이 됐던,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주말에 일요일 밖에 지금 미세먼지 엄청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쉬시고 공부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공부할 때
저희 같은 플랫폼도 잘 이용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주 있으면 2021년도 한 달이 남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요. 시장의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조금 더 빨리 파악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그 흐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다 2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1%의 확률로 더 그런 움직임을 포착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미루지 마시고 대표님 휘하 연구원분들 다 함께 오랫동안 같이 끌어가면서 나중에 독립투자에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웃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